안녕하십니까, 이독션입니다. 오늘은 보성, 봉감리, 백자, 요장 발굴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제작되었고요. 나주 주암댐에 의해서 침수되었던 이 요장이 이제 갈수기 때 갈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발견이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요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. 먼저 유물들 사진을 한번 볼게요. 발부터 도지미, 종지, 소잔들, 대접, 종지, 소접시들, 낯이 익죠.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물들이고요. 연대는 1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보성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. 보성, 도촌리, 덤벙 도유지, 그리고 그 아래 고흥인데요. 여기가 이제 보성이고, 이제 여기가 고흥이죠. 예, 고흥, 이제 운대리가 요 아래 있을 거예요. 여기 분청사기 요지가 이렇게 많이 있고, 자, 여기도 한번 보시면, 자,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이제 덤벙 요지는 바로 여기 있고요. 봉감리, 백자 요장은 이 꼭대기에 있네요. 자, 보시면 도요지가 굉장히 많아요. 아마 보성도 보성이 아니라 고흥내도 요장이 엄청 많거든요. 수십 개가 발견이 됐는데, 이쪽도 이렇게 다량으로 발견된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도공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지명,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사기 점골, 이런 지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.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. 사기점, 사기점골, 사기점골. 다 지역마다 도자기 굽던 곳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 사기점, 사자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데, 도유지 말고도 뭐 당연히 이제 배를 됐던 뭐 나루터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것처럼 도자기는 항상 사기점골, 사기점, 이제 점자가 들어가고 이런 골자가 들어가고, 네, 이런 지명을 가지고도 여긴 도유지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자, 백자유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, 구연부가 직립, 일자로 간 거, 끝이 외반된 거, 그리고 안쪽으로 말린 거. 자, 발 같은 경우에는 섰고요. 위로 직립이 됐고요. 종지나 이제 소잔들은 이렇게 안으로 몰린 경우가 많고요. 직사면으로 빠진 경우는 이제 외반된 거는 이제 대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. 굽은 대부분 다리굽이나 안굽이었고요. 편굽도 일부 있었습니다. 자, 받침 흔적은 간단해요. 우리 분청사기 도유지 발굴 보고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했는데, 이제 19세기 때는 단순해요. 뭐 모래로 다 받쳤던지 아니면 이제 네아토 모래 비즘으로 해가지고 군데 해서 빚어 구웠던지. 색깔은 지금은 두 가지 컬러인데, 테토 색깔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? 아마 이 성분 자체는 똑같다고 해요. 성분 자체는 똑같은데
가마 속에서 요변에 의해서 이 색깔이 변한 거지 성분이 다른 걸 넣은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받침 흔적은 이거 하나인 거죠. 아주 단순해요. 근데 오늘 이 보고서를 꺼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도 나올 텐데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. 이 주름 무늬, 누비 무늬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기물들이 좀 발견이 돼서 누비라는 단어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발굴 보고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자, 이 주름 무늬라고도 하고요. 이렇게 화형이랑은 또 달라요.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누비 무늬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주름 무늬, 저걸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구언절이 이제 허리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물퉁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기물의 뭐 값어치 또는 감정 또 감별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런 부분이 봉감리에서도 나왔다는 게 또 특징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항상 어떤 게 많이 나왔나 많이 보죠. 발이 이 정도 접시가 가장 많았네요. 그 다음에 종지 많았고 발이랑 대접, 그 다음에 잔, 호는 아마 파편만 주셨던 것 같아요. 주병도 없네요 이 동네. 19세기 때 주병은 별로 없고 여기선 그냥 인근 생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술도 안 드시는 아주 건강한 생활 하시는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발굴 보고서를 보다가 이 사진을 보고 와, 참 힘들었겠다 싶었어요. 이게 지금 발굴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랬으면 물이 차오르는 거죠. 여기까지 잠겼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또 이랬기 때문에 보존도 잘 됐던 것이겠죠. 자, 형태를 보면 백자잔, 아까 이제 구연부가 이제 안으로 이렇게 몰린 형태를 잔으로 보고요. 이제 편국과 다리국 형태로 나뉘어집니다. 백자 종지, 수직국과 안국 형태이고요. 또 백자 접시도 이렇게 있고요. 이런 형태이고요. 백자 발, 구연부 서서 요즘 좋아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. 형태 자체는 아주 딱 부러지게 생겼습니다. 자, 이미지로 한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서 빨리 남겼고요. 우리가 덜어 볼 수 있는 기물들인데 아주 굽이 잘 생겼고요. 유색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죠. 저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딱 어디 거다 연대도 참 특정하기가 어려운데, 자, 요 기물 보성 봉감리에서는 1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종지고요. 보성 봉감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확실해요.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굿받침 흔적들을 보면 이거는 족보 또 지역을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또 특징이 확연하다 보니 아마 이 실제로 이 기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건 도일람에서 봤던 그 지역 기물인 것 같다 라고 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만 해도 오늘 이후로 더 열심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건 조금 전에는 발이었고 이건 대발이고요. 자,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건 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, 특징적인 건 뇌저원이에요. 19세기인데 기벽도 굉장히 얇은 것 같고요. 뇌저원도 들어갔어요. 이제 폐기물 층이 얕은 거로 봐서는 운영 자체를 오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떤 특정 조건 일정에 의해서
수십 년 했겠죠. 또 나무가 사라지면 또 옮겼을 것이고요.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 운영하시던 분이 상당한 실력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는 거의 뭐 조선 초기 김을 기벽 땡겨 올리듯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19세기에서도 앞선 19세기로 보입니다. 자, 봉감리 기물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좀 단순해요. 지금 보면 부침굽, 철화, 오목굽, 고적접시, 청화, 주름문. 우리가 백자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봐야 할 게 이렇게나 다양한데 그 중에 주름문 하나만 있는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차차 뭐 장성이라든지 뭐 분원리, 뭐 양구 이런 발굴 보고서를 볼 때 새로운 걸 계속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백자 첫 보고서 읽기로 해서 보성 봉감리를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주름문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고요. 보성 봉감리는 실물을 본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겨요. 자, 오늘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백자 앞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족보가 참 지방가마로 몰아붙이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잘 만든 기물들,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한 기물들을 우리가 안다면 다 같은 백자 속에서도 또 새로운 값어치를 또 새로운 감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도로 1, 2남자 매주 한 편씩 올리는 걸 목표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드는데 힘이 되는 건 뭐 좋아요와 눌러주신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